자, 이제 20년 경행특제 헌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들은 분도 있을까봐 미리 얘기 드리지만 경행특제는 법학과 대상으로 법을 전공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일반 수경시험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경감 정도면 아마 뭐 이 정도는 풀어야 될 것 같다 싶고 순경 정도면 이 정도 풀면 거의 내일모레 시험 쳐도 될 정도로 약간은 난이도, 물론 아주 손도 못 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난이도 높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존중한다. 뭐 이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 정당은 우리 헌법 조문이죠.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중요 정책은 이게 틀렸네. 예,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자, 국민투표는 뭐다? 대통령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해야 돼? 기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1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갈게요. 2번 1번이 좀 어렵더라고. 근데 이제 모든 걸 우리가 법으로는 못하잖아. 그죠? 대신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위임을 할 때 헌법에 뭐라고 돼 있지? 구체적으로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 포괄임하면 안 된다고. 이거 하면 뭐래요? 위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허용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고 처음 보면 좀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2번도 좀 어렵던데 저 풀 때는. 자, 법률유보가 뭐야? 중요한 건 누가? 국회가 정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국회가 만들 수는 없지. 그래서 위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본질적인 사항은 뭐다? 근거만 두면 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거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근거만 있으면 본질을 누가 정해? 행정입법부가 정해도 된다고? 행정부가 정해도 돼? 안 돼. 본질은 누가 정해? 의회가 정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3번 갑니다. 책임 없는 자한테 형벌 부과하면 안 되지. 법인도 마찬가지. 이거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사용자 처벌하지 마라. 법인 처벌하지 마라. 라는 양벌 규정 얘기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법률유보는 기본권이랑 전혀 관련 없는데도 적용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 뭐 침해적 요소가 전혀 없어.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사적 자치. 그래서 우리 책에도 처운경찰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게 그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2번 풀었을 때 아 얘는 좀 난이도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이 좀 쉬워서 아주 못 맞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3번 재형법정주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봐요. 여기 핵심은 공소시효 같아요. 이거 여러 번 나왔죠. 판례는 가벌성의 문제다. 얼마 동안 가능하냐 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뭐가 아니다? 형벌불소급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유치 해석도 안 되고요. 확대 해석도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엄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DNA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DNA. 이 감식시료 채취라고 있는데 얘가 위헌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불복 방법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때나 위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형벌불소급이랑 상관없어요. 보완처분에 불과해.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형벌이 아니니까 형벌불소급 또는 뭐 소고입법 금지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입니다. 4번도 어렵대. 국적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했죠. 1번 맞추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한은 언제 돼요? 라고 하는데 거의 증서를 받아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가 아니라 선서하고 그리고 증서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1번은 솔직히 좀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인지에 의하는 경우는 신고한 때다. 인지라는 건 이제 한국 사람이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출생 당시에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자는 우리 속인주의가 원칙이잖아. 이거는 뭐 쉽네. 그죠? 출생할 때 곧바로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쉬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취득한 외국인이라면 1년 내는 그 국적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네 두 개는 좀 쉬운 것 같고
얘네 두 개가 내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푸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몰랐다면 우리가 뭐다 이 신고, 허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 책에다가 뭐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1번 민법과 헌법 능력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비슷하지만 일치하지 않겠죠. 2번 중요해요. 딴 시험에도 나온 적 있어. 국민은 선거권을 가져요. 가지는데 법률에 많이 이제 정한다라고 돼 있잖아. 유보를 해놨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이거는 여부의 문제가 아니야. 보유의 문제가 아니야. 당연히 줘야 돼. 국민은 선거권을 당연히 갖는데 이를 어떻게 언제 뭐 어떻게 이렇게 구체화라는 걸 뭐다 법으로 한 것이지. 아예 보유 능력, 여부 능력을 뭐다 제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국민은 당연히 뭐다 선거권을 가져요. 다만 법률로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오해하지 마시고 자 3번 너무 쉽다. 초기 배한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법위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안 되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저는 1, 3, 4가 너무 쉬워서 2번 몰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2번도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5번은 풀만해. 6번입니다. 두 기본권이 충돌할 때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해야 된다. 이거는 틀릴 리가 없지. 2번도 쉽다. 혐의권이 상이잖아. 그러니까 밥껴야지. 혐의권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권이 인정돼야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 그죠? 이익 형량의 대표 판례니까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자, 요거 유니언샵이네. 개인은 나는 B로 가고 싶은데 법에는 뭐다? 3분의 2가 되는 A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유니언샵은 이렇게 가잖아. 유니언샵. 단결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나 단결할래. 이러면 얘가 우월 이익 형량으로 가고 나는 B로 가고 싶은데요. 근데 야 아니야 A로 가라. 이거는 뭐다? 둘 다 33조에 근거하니까 규범조화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게 상위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질문 되게 어렵네. 그죠? 자 다시 한번 나 단결하기 싫어. 이거는 단결해라가 우월해. 근데 나 B로 갈래. 이거는 전부 다 근거가 뭐다? 33조니까 뭐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뭐가 우월하다 단정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규범조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친생자 입양하려면 부모 동의 받으려며 이거 이제 합헌이죠.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약간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양자가 될 기본권이 어떤 충돌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합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이 쉬워서 맞힐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얘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번 갑시다. 자, 우리 헌법 29조 2항은 헌법이 직접 군인, 군무원, 경찰 이런 사람은 이중배상 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 헌법 유보다. 모든 건 아니고 이들만 얘기하니까 개별적 헌법에 있지. 그러니까 개별적 헌법 유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수용자의 지위는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제한이 있지만 다만 이것도 뭐 최소한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 문장이에요. 그죠? 3번. 솔직히 3번은 우리 시험 내용인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있어요. 핵심과 본질은 헌법과 법률에 있어야 되는데 위임할 수 있죠. 그 위임은 대통령령이 될 수도 있고 부령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 여러분들 대부분 경찰학에서 배우실 거예요. 즉 고시, 행정규칙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도 위임할 수 있어요. 이거는 7급 하시는 분, 통치구조까지 하시는 분은 너무 쉬운 문제인데 다만 통치구조가 진도에 안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그거는 대통령령 부령도 될 수 있지만 행정규칙도 가능하다. 경찰학에서도 이거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입법자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하는 경우 그 형성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재산권의 제한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입법자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이 생긴 거야. 뭐 옛날에는 뭐 저작권 개념이 없었는데 저작권이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전에 없었던 재산권을 새롭게 형성할 때는 그 형성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권은 이러이러한 것만 저작권이야.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김밥나라나 김밥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특허로 거의 보호 안 된대요. 왜? 그냥 일반 문장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럼 보호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재산권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나 김밥나라 썼어 이런다고 해서 뭐 이거를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보호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제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우리 법에서 이건 재산권에서 보호 안 해, 특허권에서 보호를 안 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뭐다? 바로 예를 들어 뭐 학원이라든지, 무슨 학원 했을 때 학원,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김밥나라 김밥천국, 야 이건 거의 일반 문장인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건 저작권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상호명이 특허로 안 된대. 자, 그럼 이게 보호가 안 되니까 당연히 제한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죠? 어찌 보면 일반 문장인데 되게 어렵게 써져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볼 땐 7번도 그렇게 쉬운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몰라도 맞춰야지. 뭔 말이야? 여러분들 그 준강도라는 거 우리 형법에서 배우잖아요. 이거 위헌 나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 한 번도 없거든. 뭐 강도상에 상당히 형량이 높지, 위헌 나왔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없어.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위헌이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형법책이 다 박혀 있을 건데,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그래서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거. 그 다음 2번, 임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필요를 뒀다면 이건 위배될 수 있다,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사살수 제가 특강 때도 얘기 들었는데 중요하다. 뭐 물포, 체류액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 그죠? 당연히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직사살수 함부로 쓰지 마라, 위헌이니까,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이죠, 그죠? 그래서 셧다운제 합헌이다. 자, 청소년의 어떤 PC 중독 이런 것들이 심각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3, 4번은 그냥 제가 볼 때 약간 일반 문장으로 나왔네요, 그죠? 자, 9번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울 게 없다. 제가 신고라든지 등록제 자체가 위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죠. 신고는 여러분들 아주 낮은 단계,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번도 진짜 중요하죠. 각급 법원, 대사관 100m 이내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못해 이러면 위헌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3번입니다. 이 3번이 좀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야간 5개 집회, 이거는 헌법 21조에 반하지 않아. 왜? 헌법 21조 2항의 허가제 금지는 내용에 대한 규제라니까 이건 내용에 관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해도 된대. 그러나 해도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합헌인 건 아니었죠. 뭘 따져야 돼? 과잉 금지를 한 번 더 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21조를 우선적으로 따지고 얘는 또 따져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문장이 되게 이해 못하는 사람은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3번 조금 지문이 어렵다. 그 다음 4번, 객관적 가치 질서라는 말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한테 주장하면 주관적 공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우리 모두가 지켜야 돼, 어찌 보면 대사인요의 문제죠, 그죠? 이런 건 객관적 가치 질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집회는 국가만 방해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뭐다 전부 같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가 모두 지켜야 되는 그런 기본권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냥 일반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국가한테 주로 우리가 주장하는 걸 뭐다? 주관적 공권,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걸 객관적 가치질서라고 하는데, 기본권 중에 객관적 가치질서 아닌 것들 거의 없어요, 그죠? 당연히 기본권은 제3자가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 가치질서도 갖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남에 대해 함부로 녹음 청취하면 안 되지, 기계로. 2번이 좀 잘 나오는 지문이잖아요. 우리 국가기관은 뭐 인가 받아라 이런 말이 없는데, 사인은 뭐다? 왜 우린 인가를 받아야 돼요? 야 사인아, 너 인가 안 받고 함부로 통신장비 뭐 이래갖고 몰카 찍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판례는 합헌이라고 하고 있고, 국가는 꼭 인가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제어 장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통신은 기본적으로 뭐다? 특정돼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 비공개성, 또 당사자 간의 동의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일반 문장이고요. 4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봤네.
기지국을 검열해버리거나 인터넷 회신 감청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수업 때 얘기 들었지. 아니 여기 건물에 IP 하나인데 이 IP 쓰는 사람 전부 다 검열해버려. 방금 에서 우리가 봤잖아. 통신은 특정돼야 되는데 야 이거는 위헌이지 이렇게 얘기한다. 충족한다는 건 합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이니까 결국 틀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기지국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자 11번 갑니다. 틀린 거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적법 절차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이거 나오는 건 거의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탄핵에는 적용되지 않아. 두 번째 미국에서 많이 써. 세 번째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거 언제 들어왔니라는 헌정사가 느닷없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구차 개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2번은 좀 쉬운 게요. 통고처분 치고 위헌 나온 거 없어요. 통고처분은 억울하면 뭐야? 아이 소송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X 이렇게 가시면 돼요. 3번이 좀 어렵네요. 산업단지를 우리가 지정할 때 이게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했더라도 이거는 적법 절차 위배되지 않는다. 왜? 주민에게 참여권을 인정했으니까. 잘 나오는 판례는 아니고요. 저도 이 판례는 거의 기출로 나온 건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기출로 나온 건 뭐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봤던 판례가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것 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산업단지 조성은 좀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참가할 수 있었다면 그죠? 최소한의 어떤 절차는 마련해 줬으니까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가 되겠다는 거죠. 4번은 좀 어렵습니다. 과잉 입법 금지라는 건 입법을 할 때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오바해서 침해하지 마라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적법 절차는 여러분들 입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죠. 모든 국가 적용. 과잉 입법은 말 그대로 입법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적법 절차는 모든 영역이니까 당연히 양자는 구별되겠죠. 구별되지 않으면 뭐 하려고 우리가 이 용어를 둘 다 씁니까? 그러니까 구별이 되니까 뭐다? 당연히 용어를 구별하겠지.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히 오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12번입니다. 1번 진짜 잘 나와요. 책에도 있잖아. 집행유예가 취소돼. 일사부재를 반하지 않지. 왜? 야 네가 마약을 했네. 그래서 집행유예야. 나중에 또 마약했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집행유예 했던 것까지 다시 부활되는 거잖아. 이건 일사가 아니라 뭐다? 이사 이렇게 얘기 드렸죠. 따라서 이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건 이사기 때문에 이거랑 상관없는 거야. 처벌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2번은 우리가 특강에서도 본 것 같아요. 운전면허 취소는 뭐가 아니야? 처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렸지. 일사부지를 위헌된 거 없다고. 징계부과금 이거는 당연히 형벌이 아니지.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일사부지를 말하는 형벌은 그러니까 처벌은 대부분 형벌이니까 징계부과금은 여기에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 및 이에 결부된 억제에 있다. 이것만으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보통 처벌로 안 봐. 처벌로 보는 게 거의 없어요. 처벌 때문에 이거 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판례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떤 행정제재 갖고 우리가 처벌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글쎄요 답도 쉽고요. 내용들도 뭐 처벌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3번 봅니다. 즉시강제는 여러분들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자 2번인데요. 영장은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거든요. 그죠? 특히 이런 내부 징계 절차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거 출국 금지냐 아니면 난민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난민이 계속 갇혀 있어. 난민 인정을 안 해줘. 오도 가도 못하게. 그런 판례가 뭐라고 그래? 야, 아예 난민을 인정해 주든가 풀어 주든가 그래야지. 오도 가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인정해라. 이거 인정 안 하면 위헌이다라고 하거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다? 합헌이에요, 합헌. 왜? 아니 얘가 지금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그러면 얘를 한국으로 내보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불법 체류자니까 억울한 뭐야? 니네 집 가. 니네 고국으로 가. 판례는 이거는 뭐다?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민 사건하고 출국 금지하고 꼭 구별해야 돼. 난민은 위헌이고 출국 금지는 뭐다? 합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입니다. 헌법 12조 3항에 명문으로 규정된 영장주의라고 있죠. 영장은요 여러분들 시작부터 끝까지 뭐다? 법관이 계속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개시 시점에만 영장주의가 주는다? 아니에요. 아니 계속 들어가잖아. 영장 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까지 계속 법관이 관여하게 되죠. 그래서 개시 시점에 하나한다 X 계속 뭐예요? 영장이 이제 법관이 관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3번은 좀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어렵고요. 2번하고 3번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체크하셔야 돼. 다시 한번 출국금지랑 난민하고 뭐다 여러분들 구별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4번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아마 이게. 15번도 있네. 오 16번도 있네. 아침에 봤는데 승진 문제까지 같이 봐갖고 약간은 좀 뒷거를 이제 뒤에 몇 개나 있는지 잘 몰랐네요. 이게 16번까지 있으면 경행 특제가 그렇게 사실 뭐 거의 통치구조도 한 반은 내거든요. 근데 이 회차는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이 있다. 기본권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우리가 봤는데요. 내가 선거 나오는데 그런데도 실효된 범죄까지도 뭐다? 전부 다 하더라. 또 실효된 거 그 실효 수사 경력 자료의 보존 및 보관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 저지르면 여러분들 범죄 기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계속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걸 뭐 공개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사 경력 자료로 보존하고 있는 거 나중에 네가 언제든지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기결정권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다? 선거 때는 공개하더라도 이거 실효된 거라도 공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거 정말 잘 나와요.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한다. 정말 잘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디귿번은 우리가 좀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약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지문은 우리가 내 지문 봐도 내 지문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민감 정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리을번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자, CCTV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촬영하는 건 위헌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1번. 우리는 취약 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하고 있죠, 헌법에. 그 다음 이거 너무 쉬워. 헌법에는 뭐라고만 나왔대? 초등만 나왔어요. 초등만. 중등, 고등 이런 말은 없더라. 너무 쉽게 맞춰야지. 틀렸어. 그 다음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이런 거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4번. 왜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느냐?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글쎄 쉬운데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6번에 1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이렇게도 나오게 돼요. 우리 50 때는요. 근로상권을 부정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60 때 되니까 조문이 뭐다? 허용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구체화해. 어떻게 허용할 거냐? 따라서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건 안 돼요. 이건 옛날에나 이런 해석이 됐습니다. 1번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체크하시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좀 풀만해요. 2번 소극적 단결권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단결권이라는 것은 결사보다 뭐다? 좀 더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수업 중에 했던 것 같고요. 청원경찰은 공무원도 아닌데 방산업체도 아닌데 왜 근로상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해? 그러니까 침해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2, 3, 4를 여러분들 우리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 그래서 1번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맞췄겠다.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되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2, 3, 4 알아도 충분히 1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2, 3, 4를 알아서라도 1번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제 16번으로 이제 끝납니다. 풀어본 느낌, 같이 풀어본 느낌은 역시 입시나 행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못 맞출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한두 문제 정도는 진짜 어렵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뭐다? 여러분들 학교 가는데 큰 지장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거 풀었는데 이게 이제 80 이상 나와. 그러면 거의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경영특채는 뭐 21년도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뭐다? 경찰 승진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